안녕하세요, 모자빌런입니다. 미애니를 볼 때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캐릭터 컨셉 중 광대가 있습니다. 엑스트라든 주연이든 등장인물이 일회성 분장을 하든 말이죠. 그 뜻에 맞게 즐거움을 주는 캐릭터가 있는가 하면 광대 공포증을 형상화한 듯한 공포스런 캐릭터도 있고요. 웃는 분장으로 복잡한 슬픔을 감추기도 합니다. 우스꽝스런 가면 뒤에 숨겨진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인상 깊은 광대 캐릭터들. 이번 영상에선 제가 선정한 미애니의 최고 광대 캐릭터 탑5를 소개하겠습니다. 5위는 심슨네 가족들의 광대 크러스티입니다. 하얀 얼굴에 빨간 코와 큰 신발. 전형적인 광대의 모습을 한 이 캐릭터는 전문 코미디언으로 크러스티 쇼라는 예능의 진행자입니다. 애들이 방청객으로 있고 주 시청층도 아동이고요. 크러스티 버거를 대표적으로 자기 이름을 단 상품도 에크미 주식회사급으로 산재해 있는 스프링필드의 유명인사가 아니라 한물간 B급 연예인입니다. 풍자와 블랙 코미디가 가득한 심슨답게 정상인은 아니고 코미디언으로서의 자긍심이나 직업정신은 일절없는 장사꾼인데요. 하급자에게 갑질, 탈세와 생방송 중 무리를 저질러 출연 금지, 도박 등의 범죄 연루 등등 현실 연예인들의 구설수를 총망라하여 풍자한 캐릭터입니다. 가뭄에 콩나듯 좋은 연예인의 모습을 투영하기도 하는데 대체론 그냥 인성이 파탄나 있고요. 애들 돈의 빌부터 벌어먹는 주제에 아이들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연예인의 고뇌와 구설수를 전부 소화하여 시청자들을 웃겨줘서 작품 외적으로 진정한 광대라 할 수 있죠. 여담이지만 크러스티의 정체가 호머 심슨이었다는 놀라운 초안도 있었는데요. 폐기된 설정이지만 최근 시즌에서 둘이 닮은 걸 소재로 만들어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I know my actions weren't ideal, but how your clowny parents feel about the path you chose, whether or not it was smart. 4위는 티미에 못 말리는 수호천사의 플래피 밥입니다. 이전부터 가끔 등장하던 게리와 베티가 근무하는 학습센터의 사장이죠. 언급만 되다가 스페셜인 아주 특별한 여름방학에서 주연으로 나와 어른들을 설득해서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을 모조리 학습센터로 집어넣으려 하고 이로 인해 티미와 갈등을 빚습니다. 사실 그는 갓난아기였을 때 부모와 생이별 후 마침 수호천사들을 무너뜨릴 계획을 꾸미던 픽시들의 손에 길러졌는데요. 픽시들은 뒤에서 몰래 밥의 인생에 간섭하여 그를 사업가로 만들고 결국 밥을 통해 지구와 수호천사 세계를 접수합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걸 깨달은 밥은 광대로서의 본 모습을 되찾고 티미와 협력, 세상을 구하고 친부모와도 재회하는 해피엔딩을 맞이하죠. 광대의 본능이 유전자에 각인된 건지 가끔 정줄 놓고 서커스를 해대지만 픽시들 때문에 심심하고 지루한 게 즐거운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딱 한 번만 등장했지만 재미없는 사업가와 유쾌한 광대의 성질이 공존하는 특이한 캐릭터성. 나름 감동적인 서사로 티모스 조연 중에서도 상당히 인상 깊은 캐릭터입니다. 3위는 스티븐 유니버스의 스피넬입니다. 낯을 든 광대의 모습을 한 제무로 스티븐 유니버스 더 무비의 메인 빌런이죠. 크리스탈 잼스 앞에 난입해서 도구로 세상을 초토화시키려 들어 그들과 대립합니다. 이 유머를 증오와 조롱을 쏟으면서요. 그리곤 주연 셋을 손쉽게 정리하는 전투씬으로 팬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스피넬은 몸의 크기를 풍선처럼 늘리고 줄이는 신축자재와 통통 튀는 성질이 능력인데요. 마치 뽀빠이나 미키마우스 같은 고전 카툰 애니메이션스런 연출이 특징입니다. 스티븐 유니버스는 21세기 애니메이션에 맞는 기법과 작화로 제작되었고 이는 모든 캐릭터의 디자인과 동시에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스피넬 혼자 특이하게 고전 카툰스런 연출을 보인다는 거죠. 극장판이라 예산이 빵빵하게 들어간 것도 있지만 정말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이는 사실 캐릭터의 설정을 암시하는 복선입니다. 스피넬은 무려 6000년 전에 탄생한 고대의 제무로 핑크 다이아몬드를 즐겁게 해주는 어릿광대였거든요. 스피넬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어느 날 핑크 다이아몬드가 지구로 가게 되자 너무나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지겨움에 같이 가기 싫었던 건지 스피넬은 남겨두고 혼자 떠나버립니다. 제자리에서 기다려야 하는 새로운 게임이라고 스피넬을 속여서 6000년이 지나도록. 이게 스피넬이 빌런이 된 전말이었죠.
굉장히 충격적인 반전의 캐릭터에 대해 동정을 보내지 않는 팬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캐릭터 자체가 매력적인 데다 슬픈 서사, 옛날 존재라는 걸 고전 카툰 동서로 표현한 연출 덕에 수요 팬들 사이에서 자주 거론되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로는 기발한 연출로 광대의 익사를, 서사로는 실증나면 장난감처럼 버려지는 광대의 슬픔을 잘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네요. Knock knock pudding. Say hello to your new improved Harley Quinn. 2위는 배트맨 시리즈의 할리퀸입니다. 최근 DC 코믹스의 히어로와 빌런 통틀어 가장 핫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캐릭터죠. 아캄 수용소의 전직 의사였던 할린 퀸젤은 고담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자의 유혹을 받고 처음엔 호기심에 접근했지만 점차 마음을 빼앗겨 종국엔 자기가 환자용 의자에 앉아 상담받는 미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할리는 사랑을 쟁취하고자 그처럼 광대 복장을 한 미치광이가 되었고 고담시 범죄계의 거물로 거듭났죠. 정작 할리를 타락시킨 원흉은 그녀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게 안타깝지만요. 이 광대 복장은 할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요소인데요. 이쪽은 화학약품 때문에 진짜로 하얀 피부에 광대 입술이 된 거지만 할리는 분장, 즉 미치광이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엔 묘하게 개가 천선 떡밥도 뿌리고 갈등도 하는 정상인과 빌런 그 사이의 존재였고 그게 캐릭터성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작들에선 본인도 화학약품에 빠져 진짜 광대가 되었는데요. 과거의 캐릭터성을 일부 수용함과 동시에 비틀어 정상인이 될 수는 없지만 마냥 사랑에 휘둘리는 빌런이 아니라 가망없는 사랑을 떨쳐내고 스스로 일어선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냥 빌런으로만 나오진 않고 요즘엔 히어로들이랑 협업도 줄곧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저 광대 쫄쫄이를 입는 빈도가 줄어들어 골수 팬으로선 많이 아쉬울 수도 있는데요. DC 슈퍼 히어로 걸즈라는 애니에선 일반인일 땐 요즘 디자인, 빌런일 땐 광대 복장이 되는 디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리퀸은 아크로바틱한 신체와 장난감의 탈을 쓴 살상무기, 전직 의사로서의 지식 등등의 다재다능함으로 무장했으며 애니메이션으로 데뷔한 캐릭터입니다. 본래는 그냥 얼굴 비추는 조연 정도의 위치였지만 비중과 설정이 붙고 포이즌 아이비와 팀을 이뤄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냈으며 코믹스로 역수입은 물론 현재는 전용 애니메이션까지 있는 DC 코믹스의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특정 미디어 믹스의 오리지널 캐릭터가 코믹스 역수입에 전용 애니까지 나오는 초대성공을 했다는 건 그만큼 인기가 높다는 뜻이죠. 광대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캐릭터성과 어마어마한 파급력, 이 때문에 할리퀸을 2위로 뽑았습니다. 할리가 2위니까 1위도 예상 가시겠죠? 대망의 1위는 바로 조커입니다. 범죄계의 광태자, 배트맨의 최고 숙적, 혹은 히어로 장르 사상 최고의 악역이란 칭호도 심심찮게 나오는 광기의 대명사죠. 배트맨과 조커의 관계는 수많은 작품에서 묘사된 숙적 관계의 캐릭터들 중 손에 꼽히는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규칙을 지키고 정의를 추구하며 과거가 있는 탐정 히어로 배트맨과 규칙 따위 없이 악행을 저지르며 과거가 불분명한 광대 빌런 조커. 이와 같은 대비와 상징성은 애니메이션에서 역시 반영되며 그 등급이 전체 연령이든 성인 등급이든 아주 훌륭하게 묘사됩니다. 더 배트맨이란 애니에선 휴고 스트레인지가 두 사람을 보며 마치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 같다고 하기도 했죠. 컨셉에 맞게 장난감 같은 무기를 쓰고 서커스단 복장의 부하들을 부리며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일종의 쇼처럼 묘사하지만 조커의 광대 컨셉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그 예측 불허함과 혼돈입니다. 행동 양상도 일관성이랄 게 없고 과거도 불분명해서 정체 또한 불명. 화학약품에 빠져 광대 얼굴이 된 정신병자란 설정이 그나마 정사지만 작품에 따라 이마저도 불확실한 경우가 있고요. 이런 조커의 예측 불허함은 광대라는 개념에 연상되는 광기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익살스런 광대, 무서운 광대, 웃는 얼굴 뒤에 슬픈 사연을 숨긴 불쌍한 광대 등 작품에 따라 온갖 얼굴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작품, 작가, 감독 등등에 따라 작품을 아우르는 빌런에서 그저 그런 빌런, 허접한 빌런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비일관성은 도리어 보는 이에게 혼란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조커만의 개성으로 와닿게 합니다. 나무위키는 마치 카드게임에 따라 그 쓸모가 달라지는 조커 카드 같다고 비유하더군요. 일관성 없는 여러 광대의 모습, 조커 카드처럼 작품에 따라 달라지는 캐릭터성, 배트맨의 최고와치 에너미, 이러한 것들을 연유로 조커를 1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영상에 언급되지 않은 광대들 중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캐릭터가 있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모자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